안녕하세요. 귀로 듣고 읽어주는 오늘의 인물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제21대 대통령 자리를 맡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뜨거운 시대의 중심에 선 정치인인 그는 가난과 불평등을 뚫고 올라온 서민 출신으로서 한국 진보 정치의 대표적인 실천가이자 변화와 개혁의 상징으로 불려오고 있습니다. 정치적 여정 내내 이재명은 기회는 공정하게, 복지는 두텁게 라는 가치의 핵심을 몸소 실현하려 노력하는 인물로 여겨집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성남시장으로서 기본소득형 지역화폐 도입, 경기도지사로서 공공의료와 사회적 경제 지원 강화 등, 그리고 2025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단독 지명과 압도적 지지율을 통해 진보 정책의 현실적 실행 가능성을 보여준 인물입니다. 오늘은 이재명이 왜 대한민국 정치 한가운데에 서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63년생으로 태어난 날짜는 정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경상북도 안동에서 가난한 농촌 가정의 7남매 중 5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사업이 망해 집안 환경이 어려웠고 학교가 멀어 잘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생활기록부에는 고집이 세고 성적은 미미했지만 시원시원한 성격이라고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중학교 대신 수공업 목걸이 공장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법적으로는 노동을 할 수 없는 나이라 가명을 사용하여 여러 공장을 전전하였다고 합니다. 공장에서 월급을 떼이기도 하였고 손가락을 다치는 산업재해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야구 글러브 공장에서 프레스에 팔이 눌려 관절이 으스러지는 두 번째 산업재해를 당하였고 병역 면제인 6급 판정을 받아 현재까지 팔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채 장애로 남아 있습니다. 이재명이 공장에 다니던 시절 교복을 입고 다니는 학생들을 보고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검정고시 학원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학원 선생님의 배려로 무료로 단과반을 수강하게 되었고 78년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중학교 졸업 자격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교복을 입은 친구들을 볼 때마다 가난한 집에 대한 반항심이 생겨 자살 시도까지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나쁜 생각까지 먹고 실패한 이후 이재명은 어떻게든 출세를 하려면 공부만이 답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검정고시 공부를 하여 고졸 자격을 얻었고 82년도에 학비 지원을 받아 중앙대학교 법학과 장학생으로 입학하였습니다. 이렇게 학업을 이어간 이재명은 법과 정의의 기반을 다지게 되었고 사법시험 합격 후 변호사로서 노동과 인권 현장에 뛰어들어 소외 계층을 위한 법률 지원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재명이 사법시험에 합격 후 연수원 재학 당시 노무현의 간견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시절 변호사이던 노무현의 강의를 듣고 난 이후 판사와 검사를 하려고 하였지만 감명을 받고 변호사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또한 사법연수원 같은 18기 출신으로는 김재형 전 대법관, 민유숙 전 대법관,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이 있습니다. 이재명은 변호사 시절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맡으며 변호사로서의 한계를 느끼고 정계 입문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당시 성남시립병원 설립운동을 하던 중 이재명이 주도하여 시민 10,000명이 발의해서 성남의료원 설립을 추진했으나 한나라당에서 심의를 저지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재명을 비롯한 시민들이 분노하여 눈물을 터뜨렸고 이재명 수배령이 내려져 당시 교회에서 도피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정치를 시작해야겠다. 정치를 시작하여 시민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1년이 지난 뒤 2005년 열린 우리당에 입당하였고 5년이 지난 뒤 성남시장에서 51% 득표율을 얻어 당선되었습니다. 부정부패를 막겠다며 시장실에 CCTV를 설치하고 시장실을 개방하여 시민들이 방문할 수 있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재명 형의 논란 때문인지 부정부패의 치를 떠는 그는 항상 투명성을 강조하며 살았습니다. 이재명은 복지 정책을 확대하였는데 무상 산후조리, 무상교복 등 무상복지 사업을 진행하였고 당시 그 돈을 어디서 구할 거냐는 질문에 쓸데없는 토목공사와 부정부패, 새는 세금을 통제하니 예산이 정말 많아졌다. 성남시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았다. 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약 2,700억의 예산이 마련되었고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수치라고 합니다. 가용 예산이 많으면 주민들의 요구에 맞게 정책을 변화할 수 있고 복지도 충분히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성남에서 이재명의 인기는 아주 두텁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재명은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택하였는데 차기 대권 주자로서 행보에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경력도 화려했는데 대표적으로 휴가철 기승을 부리는 악명 높은 계곡 불법 식당 문제에 대해 깨끗한 자연을 도민들 품으로 돌려주자라는 목표로 불법 점유 영업 행위를 뿌리를 뽑았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호불호를 막론하고 이 정책은 대단한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재명은 코로나 시절 가장 수혜를 많이 본 정치인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경기도 내의 신천지 시설 현황 공개, 교회 명단 확보, 신천지 시설 폐쇄 등 꼼꼼하고 집착이 있는 성격답게 코로나와 신천지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며 사이다 같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코로나 당시 이재명의 모친 구호명 여사가 사망했는데 코로나 감염을 피하기 위해 조용히 가족장으로 치렀고 조화도 모두 사양하고 음식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재명은 전투형 노무현이라는 별명이 있기도 합니다. 이재명은 공약 이행률이 높고 시원시원한 말투에 강경 발언까지 서슴지 않는 그는 애매모호한 정치적 언어를 구사하지 않아 대중들이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SNS를 즐겨하는 이재명은 본인의 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정책 방향과 정치적 입장을 직접 설명하며 시민과의 소통을 이어왔습니다. 기존 정치인들과는 다르게 이재명은 때로는 날것에 가까운 언어로 즉각 반응하며 지지자들과 호흡해 왔습니다. 이러한 소통 방식은 지지층에게는 솔직함과 결단력으로 받아들여졌고 정치가 멀게 느껴졌던 시민들에게는 말이 통하는 정치인이라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물론 그의 직설적인 화법은 논란을 부르기도 했지만 동시에 불공정과 특권에 대해서는 항상 분명한 선을 긋는 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6개월을 넘긴 시점에서 대한민국 정치, 경제, 외교 과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국정은 여전히 국민 통합과 개혁이라는 기조 속에서 운영되고 있고 국가 운영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일부를 포함한 외교와 평화 전력에 집중하고 북한과의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를 확대하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한 기반을 닦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정치 여정은 개인적 역경을 딛고 국가 최고 지도자가 된 한 인간의 삶이자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더불어 나가는 사회로 발전할지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여전히 시민과의 대화, 변화와 개혁의 여정 속에서 탄탄한 성장과 균형감을 추구하는 정책들을 만드는 데에 힘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